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부동산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분양시장은 처참하고 분양권 시장은 잠잠하고 기존 물건들도 거래가 잠잠해지고 이제 다른 지역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대구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송현주건 재건축 물건 28% 하락을 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고 가장 각광받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물건인데 재건축 물건마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희룡 장관 이야기했어요. 점진적 하향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50만 개 플러스 알파 여기도 저기 기어있네요. 네, 250만 개 플러스 알파 공급하고 싶어요. 이 사람 뭐 하여튼 뭐 1타 강사 뭐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250만 개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고 싶은데 야 이대로 공급해가지고는 분양 가격도 얼마 안 되겠고 청약 분위기가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안이 있을 분은 아직도 대대강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와 대전 지역 규제 일부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살짝 띄운 다음에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웬걸 분위기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해제 추가 검토 주정심 6개월마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6월달에 한번 열렸던가요? 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열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어서 규제 지역을 풀어줄 수 있다. 야, 대구 지역부터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어디 또 딴 데를 또 하려고 하냐. 그럼 딴 데마저 규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뭐 다른 지역에서 KTX를 타고 오니 많이 했던 그 사람들마저 오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금리 오랜만에 한번 요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6월달 8월 초가 되면 6월달 자료가 발표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4.04%. 근데 요거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7월 말쯤 되니까 이미 언론에서는 나오기 시작해요. 뭐 근데 거기에서는 4.2%가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평균이 요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대다수는 고정금리로 받는다면 4% 후반, 5% 초반까지. 어떤 분들 제가 그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뭐 3.2% 정도로 받았었는데, 이번에 갱신하니까 뭐 6%가 넘더라. 이런 것들 한 번씩 언급 드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고정금리도 만만치 않다. 이 주담대도 만만치 않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이 집단대출 받아보면 금리가 생각보다 높네. 약간 이런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 계획 세워놨던 게 좀 뭔가 좀 다 흐트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이 3.1%가 넘어섰어요. 요 노란색 선을 따라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다 합쳐보니까 저 정도더라. 이게 낮았을 때는 한 2.6%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야금야금 올라가더라. 새로 대출 받는 사람들 높은 금리로 받게 되죠.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갱신을 하면서 금리가 다시 높아지게 되죠. 아직 그 통지표는 아직 덜 받았을 거예요. 기존 대출자들 주담대 5년이 지나고 나서 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 잔액 기준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아직까지 신규 인상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달에 충격적인 8월 중순쯤 되면 충격적인 코픽스 금리 상승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양 이렇게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던 것 중에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근데 아마 지금 요 7월 달부터 그 6월 말부터 해서 분양했던 거 나왔는데요. 목록이 11개예요. 그럼 아마 지금도 또 전국 탑 수준의 분양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세대수 보시면 757세대 모집에 58가구 경쟁률이 10대1도 되지 않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은 한 30가구나 될까? 30가구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5%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미분양 물량 예상했을 때 뭐 70% 분양 성공했을 때 50% 분양 성공했을 때 30% 분양 성공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30%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말이 되었을 때 미분양 물량이 1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요 10%도 넘기기 힘들더라. 경쟁률이 10%도 넘기기 힘들더라. 이런 거 봤을 때 미분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용인지역 있잖아요. 과거에 감정가가 10억짜리가 막 2억 5천에 이렇게 되는 것들. 그 지금 일부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예전에 할인 분양했는데 30% 할인 분양하지 않을까?
30%를 뛰어넘는 이 엄청난 이 경매, 이 통경매로 이렇게 물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른 지역을 또 규제를 푼다고요? 아이고 안 됩니다, 원장관님. 자, 매도 물량 이틀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기존 최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내일 다시 매물이 또 살짝 줄어드는 현상가 나타나면 야, 매도 물량 정점 찍었다. 매도 물량 정점 찍었다. 자, 이제 가자! 라고 말하기에는 매수세가 없더라. 매수세가 없어요. 거의 0을 향해 가고 있는 매수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 아까 보셨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샀을 때 이게 오른다는 보장만 있다면 또 뭐 어떻게든지 해보겠지만 내가 만약에 5%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지났어요. 한 5년 6년 지났어요. 팔려고 보니까 야 근데 이자로 부담했는 돈만 해도 야 한 30% 되겠더라.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막 30% 40% 오를 것 같으냐?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내가 샀는 값에 내가 다시 판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야, 내가 이자 냈는 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소폭으로 보이지만 물량 증가세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제가 여기 4월 11일자 7,493건 한번 표시해봤어요. 이게 슬금슬금 오르는 게 거의 1,400건 가까이 올랐는 거예요. 지난 4월부터 지금 한 4개월 동안 안 오른다 이렇게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월세 물량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809건. 전체 임대 물량도 자, 요 추세를 정말 벗어날 수 없다. 위로 뚫고 올라갈지언정 약간 오버슈팅과 조정이 있을지언정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왜? 입주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임대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거래량 35건 중에 신고가 1건 있었고요. 7월의 거래량 벌써 6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 뛰어넘어도 5월 정도 거래량 수준. 아무튼 거래는 규제지역 해제에 조금 살아났다. 월성이 이 편한 세상 한 20% 정도 하락한 모습, 이 편한 세상 범어 30% 정도 하락한 모습, 나머지 뭐 5천만 원 떨어진 게 보합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연식을 봐야 돼요. 2022년식이에요. 이거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하락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한동안 무지개 81평형 대형평형 이 거래 공백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거래 건수도 몇 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딱히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룡 리슈빌, 자, 고가 6억까지 갔었던 이 대형평형이잖아요. 47평 6억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다. 15%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뒷조사해 보시면은 아마 직거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팔릴 수 있을 때, 야, 시중에 20% 30% 할인해서 파는데 직거래를 통해서 고작 팔았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파냐. 야, 이게 지인한테 더 비싸게 팔았는 거 아니냐.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요것도 다른 평형, 또 대형 평형에 또 다른 면적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 실제 6억밖에 안 갔다? 이거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요 다른 평형 보시면은 아마 국민평형도 거의 그 정도 가격까지 갔으니까 이거 거의 한 7억 8억 이상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락률 15%도 사실 요 뭐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사 이편한 세상 대형 평형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대형 평형도 잘 버티지 못하는구나,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제목으로 붙여본 송현주공 3단지 매매 가격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1,800으로 거의 28% 대략 30% 정도 하락했어요. 어제 상인 요 센트럴자이 과거에는 이 시점이 되면은 엄청 가격이 오히려 더 경쟁이 붙어야 될 정도인데, 야, 이미 고평가되었다, 이미 가격이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그것도 재건축 재초안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코 싸지 않다. 주변 가격 아파트 준신축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10년도 더 넘었죠. 어제 가격 5억대 무너진 거 봤잖아요. 근데 얘를 7억 8억 분양한다? 야, 좀 심했더라. 이건 심했더라. 주변 가격보다 분양 가격이 좀 싸져야지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이게 그래도 뭐 연식이 여기 과거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래도 한 5.5억쯤에 분양을 한다면 사람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겠지만 6억까지도 야, 이거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게 얼마나 대장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분양을 7억 8억에 한다?
야, 그러면 이거 뭐 뻔한 결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특정 아파트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다양한 아파트, 모든 아파트, 다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다 이렇게 한 번씩 언급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베이 변호사에서 30%, 다사이 변호사에서 한 25%, 월베이 변호사는 또 다른 것도 하나 30% 이상인 것 같고요. 장기 초록나라 이것도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네, 오늘 20, 30 이런 숫자들 계속 많이 눈에 띕니다. 3억이 아파트들은 살펴보시면 거의 깡통 전세하고 맞닥뜨릴 확률이 거의 한 9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낮은 부분도 여기 우습게 볼 게 아니다. 15%, 20%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지금 재미 보고 계신가요? 그렇게 좀, 이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저소득층, 들이 좀 많이 산다고 이야기할 법한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 갑자기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갑자기 전세 금액을 올리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세 시장 혼란을 부추겼던 분들 지금 재미 좀 보셨나요? 건당 거래 대금 근래 들어서 올라갔어요. 3억대, 4억대 갑자기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7월의 거래는 6월의 거보다 조금 더 살아난다. 근데 이 와중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사람 원희룡 장관 다른 지역도 규제 풀어줄게 대구만 풀어보니까 야, 이거 별로 분위기가 별로 살아나지 않네. 일단 다른 데도 풀고 한번 풀어볼게 라고 썰을 풀어놨어요. 확실히 3억대에서 5억대 거래 3억대에서 5억대 거래가 근래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7월달에 살짝 올라왔지만 야,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거 큰 산을 이루고 올라가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 신고가 0건. 이 분양권 특집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이 남는 게 별로 없더라. 이게 와 거의 남는 게 없는 그런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P5천? P5천? 내 손에 1, 2천만 원? 야, 이 정도 지어야 되는 이런 시장. 요 불과 1년 전까지 이거 내 손에 1억, 내 손에 2억 우습게 이야기했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분양권 특집을 한번 해봐야 될 정도로 근래 가격들 많이 요동치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전세 거래량 신고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래 뭐 120건, 130건 이렇게 신고되는 건들이 있었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한 50건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전세 거래량 아무튼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격대 억 단위로 떨어진 것들 요거 계룡 리시빌 아까 평형하고 같은 건가요? 막 주전세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주인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안 되면 가족 막 부모 자식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야 높은 지금 전세 금리가 그나마 조금 더 짜잖아요. 높은 전세 금리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뭐 식구들끼리 이렇게 막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명의를 분산하고 막 이런 가정들도 좋은데 어쨌든 대출을 끼게 된다면 이거야 부담스럽더라. 안 나가도 되는 이 생지출이 많아지더라. 막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나마 좀 혜택이 주어져서 상황이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월배 3종 3억 2천 정도 거래되는 거 보이고 3억 초반에 거래도 아직 보이는데요. 지금 요거 7월 달에 빅스텝 밟은 것 조금 더 있으면 더 빠르게 반영되면 전세 금액은 2억 중후반대까지 지금 월성동, 월성 3종 비슷한 아파트, 비슷한 평형, 똑같은 평형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2억 6천, 누구는 3억 2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아마 가격은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억 단위로 하락한 모습들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억 중반이 갔던 것이 2억 중반으로 간다. 4억 5억 했던 것이 2억 후반대로 간다. 이런 것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래의 신축, 진천 요거 평수가 국민평형을 주로 비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네요. 연경 동아 IBC 요 2020년에 입주했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당시에 싸게 전세를 들어갔다 요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소재가 요렇게 2년 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세 또한 가격이 세진 않더라. 시내 번역에 위치한 곳들도 가격이 뭐 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교외 지역에 위치한 곳들의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제가 추세선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미 7월 달에 전세 평균 전세 아직 신고건들이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노란색 2020년보다 낮은 상태로 왔고요. 지금 8월은 지금 아직 신고가 건수가 너무 미약하긴 하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2019년과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2억에서 3억대 전세를 가장 많이
선호해 나가더라. 요 구간이 가장 넓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쌀 때는 막 3억, 4억 이 구간들이 확장되어 나갔었는데 지금은 2억대에서 3억짜리 혹시 물건을 사서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2억에서 3억짜리가 그나마 좀 많이 선호한다. 그나마 그 정도 물건에서는 이자도 감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월세금이 살짝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전체 임대 거래량 보시면 6월의 임대 거래량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갈색선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임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언론에서 많이 내보낼 때만 해도 임대 거래량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6월 달 들어서 임대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2,000건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사한 다닙니다. 이게 정말 9월 달도 힘들겠고 정말 10월 달 가야지 다시 한번 피크를 칠 텐데 그때까지 매물은 한참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